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대운을 잡아라 최종의 121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과연 무철과 대식, 규태 삼총사는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그리고 젊은 세대들의 사랑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대운 빌딩 앞. 이른 아침부터 세입자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거든요. 바로 새로운 건물주가 공식적으로 인사를 하는 날이었어요. 저 사람이 새 건물주래요. 누군지 몰라서 불안해 죽겠어요. 한 세입자가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세입자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요. 혹시 또 월세 올린다고 하면 어쩌죠? 우리 가게 장사도 안 되는데. 세입자들의 걱정 섞인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그동안 무철이 악덕 건물주로 악명이 높았던 터라 새 건물주에 대한 기대보다는 불안감이 더 컸거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운 빌딩 정문이 천천히 열리면서 한 사람이 걸어 나왔어요. 세입자들은 숨을 죽이고 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순간 모두가 입을 떡 벌렸어요. 저 사람은? 한무철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그 무철이 아니었어요. 깔끔하게 차려입은 정장 차림에 부드러운 미소를 띤 얼굴. 무엇보다 그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날카롭고 차가운 눈빛이 아니라 따뜻하고 온화한 눈빛이었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철이 세입자들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90도로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는 그 모습에 세입자들은 당황했어요. 무철이 이렇게 공손하게 인사하는 모습은 처음 보는 일이었거든요. 저 한무철입니다. 이번에 다시 대운 빌딩의 건물주가 되었습니다. 무철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세입자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어색하게 서 있었어요. 무철이 무슨 말을 할지 몰라 긴장한 것이었죠. 그동안 제가 여러분께 정말 많이 미안했습니다. 무철의 다음 말에 세입자들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 무철이 사과를 하다니요. 세입자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놀란 표를 지었어요. 제가 과거의 건물주로서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일들 정말 죄송합니다. 돈만 밝히고 사람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못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무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심이 담긴 사과였어요. 그의 눈가가 붉어지는 것을 본 세입자들도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는 달라지겠습니다. 이 대운 빌딩이 여러분 모두에게 따뜻한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입자 한 명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월세는요? 혹시 또 올리시는 건 아니죠? 무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을 했어요. 월세는 올리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형편에 계신 분들은 월세를 감액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용 공간도 새롭게 단장해서 여러분 모두가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어요. 정말이세요? 진짜 월세 안 올리신다고요? 네,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가게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돕겠습니다. 무철의 진심 어린 말에 세입자들의 표정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어요. 한 할머니 세입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1층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이었어요. 사장님, 정말 달라지신 거 맞죠? 우리를 속이시는 건 아니죠? 무철은 할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는 진짜 달라질 겁니다. 제가 많은 것을 깨달았거든요. 돈보다 소중한 게 바로 사람이라는 것을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세입자들도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았던 박수 소리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때 대운 빌딩 안에서 대식이 나왔습니다. 그는 무철의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친구가 이렇게 변한 것이 정말 자랑스러웠거든요. 대식은 천천히 무철에게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동시에 활짝 웃었습니다. 무철아, 잘했다. 대식이 무철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무철도 대식의 어깨를 툭 쳤어요. 그 짧은 동작 안에 두 사람의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형, 고마워. 형이 살려줘서 내가 이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야. 무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대식도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친구 아니냐? 친구 목숨 살리는 거야 당연한 거지. 두 사람은 서로를 꽉 껴안았습니다. 오랜 시간 쌓였던 오해와 갈등, 그리고 아픔까지 모두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어요. 주변 세입자들도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잠시 후 무철과 대식은 대운빌딩 1층에 있는 치킨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대식의 가게였죠. 두 사람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어요. 무철아, 솔직히 말해봐. 힘들지 않냐? 대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간이식 수술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무철은 괜찮다는 듯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형. 오히려 몸이 가벼운 것 같아. 마음도 그렇고. 정말이야? 응. 예전에는 돈 생각, 건물 생각에 머리가 복잡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어. 그냥 하루하루가 감사해. 무철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대식은 그런 친구의 모습이 낯설으면서도 반가웠어요. 근데 형, 건물주 자리 다시 맡는 거 괜찮겠어? 규태한테 뭐라고 했어? 무철이 물었습니다. 대식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규태 그 친구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 나한테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100번도 넘게 말하더라. 곧 출소한대. 그래? 출소하면 우리 셋이 다시 만나야지. 제대로 된 화해를 해야 해. 무철의 말에 대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치킨집 문이 열리며 해숙이 들어왔어요. 손에는 반찬통을 가득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 무철 씨. 오셨어요? 해숙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따뜻했습니다. 무철에 대한 원망은 이미 다 사라진 듯 했어요. 형수님 안녕하세요. 건강하시죠? 무철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해숙은 무철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건강하죠? 무철 씨도 몸조리 잘하고 계시죠? 너무 무리하시면 안 돼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수님. 무철의 공손한 태도에 해숙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해숙은 반찬통을 테이블 위에 놓으며 말했어요. 이거 미자 씨가 보내는 거예요. 무철 씨 몸조리하라고 정성껏 만든 거래요. 꼭 드세요. 무철의 눈가가 또 붉어졌습니다. 아내 미자의 마음이 담긴 반찬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해숙은 무철의 어깨를 다독이며 웃었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처럼 지내요. 그동안 힘든 일도 많았지만 이제는 다 지나간 일이니까요. 네, 형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철과 대식 그리고 해숙.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오랜 세월 쌓였던 앙금들이 완전히 녹아내린 순간이었어요. 그때 치킨집 문이 또 열리며 미자가 들어왔습니다. 무철은 아내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여보. 무철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미자는 남편을 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에는 용서와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아직 무리하면 안 되는데 왜 나왔어요? 미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철은 미자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세입자들한테 인사드리고 싶었어. 그리고 여보한테도 보여주고 싶었고. 뭐리요? 내가 정말 달라졌다는 거. 이제는 진짜 좋은 건물주가 될 거라는 거. 미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무철은 아내의 눈물을 닦아주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나 같은 사람 끝까지 믿어줘서. 미자는 고개를 저으며 무철을 꽉 껴안았습니다. 당신이 변할 수 있다는 거 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냥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두 사람의 포옹을 지켜보던 대식과 해숙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이제 건물주의 진짜 의미를 알았어. 무철이 미자를 아는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모두가 무철을 바라봤어요. 건물주는 그냥 월세 받는 사람이 아니야. 여기서 사는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지.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 대식이 무철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늦었어도 괜찮아. 지금이라도 깨달은 게 어디야. 그래, 내 말이 맞아.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할 거야. 무철의 눈빛에는 새로운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더 이상 예전의 그 냉정하고 차가운 무철이 아니었어요. 진정으로 사람을 아끼고 배려할 줄 아는 따뜻한 사람으로 변한 것이었습니다. 네 사람은 함께 치킨집 테이블에 둘러 앉았습니다. 해숙이 가져온 치킨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웃음소리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햇살이 비쳐들었습니다. 대운 빌딩의 새로운 시작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무철의 변화는 단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변화와 행복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한편 그 시각 무철의 집 거실에서는 미자와 해숙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오랜 시간 쌓였던 앙금이 있었지만 이제는 많이 풀린 상태였어요. 해숙 씨, 차 한잔 하세요. 미자가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해숙은 고맙다는 표정으로 찻잔을 받았어요. 고마워요, 미자 씨. 요즘 많이 편해 보이세요. 해숙의 말에 미자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무철이가 많이 변했잖아요. 덕분에 저도 마음이 편해졌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저도 우리 남편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는 괜찮아졌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 시간 라이벌처럼 지냈던 두 사람이 이제는 진짜 친구가 된 것 같았어요. 그때 해숙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미자 씨. 사실 오늘 할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무슨 얘긴데요? 해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표정이 조금 복잡해 보였어요. 우리 석진이 말이에요. 서우하고 사귀는 거 알고 계시죠?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반대했었거든요. 두 집안의 복잡한 관계 때문이었죠. 네, 알고 있어요. 처음에는 저도 좀 걱정했는데. 저도 그랬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별로였어요. 해숙의 솔직한 고백에 미자는 조금 놀랐습니다. 하지만 해숙의 다음 말을 듣고 더 놀랐어요. 근데 요즘 보니까 우리 석진이가 정말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서우 씨 만나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해숙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자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해숙을 바라봤어요. 정말이요? 네. 예전에는 일만 하느라 얼굴도 어두웠는데 요즘은 항상 웃고 있어요. 서우 씨 얘기만 나오면 눈이 반짝반짝하고요. 미자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사실 서우도 석진 만나고 나서 많이 밝아졌거든요. 우리 서우도 그래요. 석진 씨 만나고 나서 정말 달라졌어요. 꿈도 생기고 하고 싶은 일도 생겼대요. 그쵸? 그래서 말인데요. 해숙이 미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어요. 우리 이제 애들 만나는 거 허락해주는 게 어때요? 아니, 허락이 아니라 축복해주는 거죠. 미자는 잠시 해숙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 생각했었어요. 사실 서우한테 석진 씨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다고 말했거든요. 정말이요? 네. 처음에는 제가 편견이 있었나 봐요. 석진 씨가 대식 씨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해숙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서우 씨가 무철 씨 딸이라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뭐가 중요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우가 집에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서우는 거실에 해숙이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됐거든요. 해숙 이모 안녕하세요. 서우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해숙은 활짝 웃으며 서우를 불렀어요. 서우야, 이리 와봐. 서우는 긴장한 얼굴로 해숙 옆에 앉았습니다. 미자도 딸 옆에 앉았어요. 서우야, 우리 석진이 아직도 별로니? 해숙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서우는 당황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입만 벙긋거렸어요. 그게. 해숙은 서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석진이 좋아? 서우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미자는 그런 딸을 보며 웃음이 났어요. 이모 저는 좋으면 좋다고 말해. 이모가 뭐라고 안 할게. 해숙의 다정한 목소리에 서우는 용기를 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좋아요. 정말 좋아요. 그 순간 해숙과 미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서우는 두 사람의 반응에 더 당황했어요. 그럼 됐어. 우리 서우가 우리 석진이 좋다니 이모가 허락해줄게. 정말이요?
서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미자도 딸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찬성이야. 석진 씨 정말 좋은 사람이더라. 우리 서우 잘 챙겨줄 것 같아. 서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몰라요. 부모님들이 반대하면 어쩌나 걱정했었거든요. 엄마, 이모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서우는 두 사람을 번갈아 껴안았습니다. 혜숙과 미자도 서우를 안으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그런데 말이야, 서우야. 혜숙이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석진이한테 잘해줘야 해. 알았지? 네, 이모. 제가 정말 잘할게요. 그리고 너무 일만 시키지 마. 우리 석진이 요즘 피곤해 보이던데. 혜숙의 말에 미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니에요, 혜숙 씨. 일 시키는 건 석진 씨예요. 우리 서우가 쉬자고 해도 자기가 더 일한대요. 두 사람은 서로 자기 자식 편을 들며 웃었습니다. 서우도 그 모습을 보며 행복하게 웃었어요. 이제 정말 떳떳하게 석진을 만날 수 있게 됐으니까요. 한편 팜투마켓 사무실에서는 석진이 서류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혜숙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석진아, 집에 와라. 엄마가 할 얘기가 있다. 석진은 문자를 보고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서우와의 관계 때문에 뭐라고 하시는 건 아닐까 걱정됐거든요. 석진은 서둘러 짐을 챙겨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거실에 엄마 혜숙만 있었습니다. 엄마 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석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혜숙은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앉아봐.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석진은 긴장한 채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혜숙은 아들을 한참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어요. 석진아, 너 서우 씨 정말 좋아하는 거 맞지? 석진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네, 엄마. 정말 좋아해요. 진심으로요. 혜숙은 아들의 진심 어린 대답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얼마나 좋아하는데? 석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이에요. 서우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혜숙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진심으로 누군가를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뭉클했거든요. 그래. 그렇게 좋아하면 됐어. 네. 석진은 엄마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혜숙은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가 허락해줄게. 서우 씨랑 떳떳하게 만나. 석진은 자기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말 엄마가 허락해주신 걸까요? 엄마 정말요? 진짜 괜찮으세요? 응. 엄마가 미자 씨랑 얘기했어. 우리 둘 다 너희들 사귀는 거 찬성이야. 석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엄마를 꽉 껴안았어요. 엄마 고마워요. 정말 감사해요. 혜숙도 아들을 안으며 등을 토닥였습니다. 엄마가 처음에 반대한 거 미안해. 엄마도 편견이 있었나 봐. 아니에요, 엄마. 이해해요. 저도 처음에는 걱정했으니까요. 석진은 눈물을 닦으며 엄마에게서 물러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근데 말이야, 석진아. 혜숙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서우 씨한테 잘해줘야 해. 알았지? 당연하죠, 엄마. 제가 정말 잘할게요. 그리고 너무 일만 시키지 마. 여자는 힘들어하면 안 돼. 엄마, 제가 일 시키는 게 아니라 서우가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혜숙은 아들의 말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우리 서우 씨 참 대견하네. 너 정말 좋은 사람 만났다. 저도 알아요, 엄마. 제가 정말 운이 좋은 거예요. 석진은 당장이라도 서우에게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하고 싶었거든요. 엄마, 저 서우한테 연락 좀 할게요. 그래, 어서 연락해봐. 석진은 설레는 마음으로 서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서우가 받았어요. 여보세요, 오빠. 서우야, 나야. 지금 시간 돼? 응, 왜? 석진은 잠시 숨을 고르다가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우리 만나는 거 허락해 주셨어. 전화 너머로 서우의 작은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이요? 오빠 정말이에요? 응, 정말이야.
우리 이제 떳떳하게 만날 수 있어. 서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쁨과 감동이 뒤섞인 목소리였어요. 오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내가 뭘? 우리 부모님들이 허락해 주신 거지. 오빠, 저 지금 당장 만나고 싶어요. 나도. 30분 후에 대웅빌딩 앞에서 보자. 네, 오빠. 빨리 나갈게요. 전화를 끄는 석진은 행복한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전화 갔다 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그리고 서우 씨한테 엄마가 잘해주라고 전해. 네, 엄마. 다녀올게요. 석진은 현관문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오늘따라 하늘이 더 파랗게 보였어요. 세상 모든 게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30분 후 대웅빌딩 앞. 석진이 먼저 도착해서 서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서우가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오빠. 서우는 석진에게 달려와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석진도 서우를 꽉 껴안았어요. 서우야, 정말 다행이다. 이제 우리 떳떳하게 만날 수 있어. 네, 오빠. 정말 기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대웅빌딩에서 무철과 미자가 나왔어요. 두 사람은 딸과 석진이 포옹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 우리 딸 정말 행복해 보이네요. 미자가 무철에게 속삭였습니다. 무철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 석진이도 좋은 청년 같아. 우리 서우 잘 챙겨줄 것 같아. 무철과 미자는 조용히 자리를 피해줬습니다. 젊은 연인들에게 방해가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석진과 서우는 손을 꽉 잡고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카페에 앉아 마주보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빠, 앞으로 우리 어떻게 할 거예요? 석진은 서우의 손을 더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히 결혼해야지. 부모님들도 허락해 주셨는데. 서우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오빠, 그건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빠르지 않아. 나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 서우 말고는 생각할 수 없어. 석진의 진지한 표정에 서우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빠, 저도요. 저도 오빠밖에 없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들 앞에는 밝은 미래가 펼쳐져 있었어요. 그날 저녁 부뚜막 식당은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저녁 시간대라 테이블마다 사람들이 가득했거든요. 주방에서는 아진이 분주하게 음식을 만들고 있었어요. 아진아, 9번 테이블 된장찌개 나갑니다. 진태가 주문을 외쳤습니다. 아진은 재빨리 된장찌개를 완성해서 내보냈어요. 네, 사장님. 지금 나갑니다. 홀에서는 태아가 서빙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 건들거리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이제는 제법 능숙하게 손님들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손님, 여기 삼겹살 2인분 나왔습니다. 태아가 음식을 내려놓으며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손님은 고맙다며 웃었어요. 태아도 밝게 웃으며 다른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저녁 피크타임이 끝나고 마지막 손님이 나간 건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진태는 피곤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았어요. 휴, 오늘도 정말 바빴네. 너희 둘 수고 많았어. 아진과 태아는 식당 정리를 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사장님. 당연한 거죠. 진태는 두 사람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요즘 태아가 정말 달라진 게 눈에 보였거든요. 태아야, 너 요즘 정말 열심히 하더라.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이제는 안심이야. 태아는 쑥스럽게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선배님, 그동안 제가 너무 철없었죠. 이제라도 정신 차렸어요. 그래, 잘했어. 너 변한 거 보니까 선배로서 뿌듯하다. 진태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나는 먼저 들어갈게. 너희 둘이 마저 정리하고 문 잠그고 가. 네, 사장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진태가 나가고 식당에는 아진과 태아만 남았습니다. 갑자기 조용해진 공간이 어색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설거지와 청소를 했습니다. 태아는 슬쩍슬쩍 아진을 쳐다봤습니다. 요즘 들어 아진이 자꾸 신경 쓰였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까칠하고 잔소리 많은 여자라고만 생각했는데 요즘은 달랐어요. 아진의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멋져 보였습니다.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모습도 예뻐 보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를 걱정해주는 그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야, 한태아. 거기 서서 뭐해? 설거지 안 도와줄 거야?
아진의 목소리에 태아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 미안. 지금 한다. 태아는 서둘러 아진 옆으로 가서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일했어요. 어깨가 살짝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였습니다. 태아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아진의 옆모습이 자꾸 눈에 들어왔거든요. 진지하게 설거지하는 모습이 왠지 모르게 귀여워 보였어요. 야, 김아진. 태아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아진은 고개를 돌려 태아를 봤어요. 왜? 그냥. 너 요즘 좀 피곤해 보여. 아진은 태아의 말에 조금 놀랐습니다. 태아가 자기를 걱정하다니요.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 몸 상하면 안 되잖아. 태아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아진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어요. 갑자기 왜 이래? 무슨 꿍꿍이야? 꿍꿍이 아니고 진심으로 걱정되는 거야. 태아는 설거지를 멈추고 아진을 바라봤습니다. 진지한 눈빛이었어요. 아진도 태아를 쳐다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잠시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태아의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김아진 나. 태아가 입을 열려는 순간 아진이 재빨리 고개를 돌렸습니다. 설거지나 빨리 끝내. 늦었어. 아진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사실 아진도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먼저 표현하고 싶지 않았어요. 설거지를 끝내고 두 사람은 식당 문을 잠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밤 공기가 시원했어요. 나 집까지 바래다 줄까? 태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근데 이상한 짓 하면 가만 안 둘 거야. 태아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이상한 짓을 해. 그냥 안전하게 집까지만 데려다 주는 거야.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태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야, 김아진. 있잖아. 응.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아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을 할지 알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모르는 척했어요. 무슨 말인데? 태아는 걸음을 멈추고 아진을 마주봤습니다. 아진도 멈춰 서서 태아를 쳐다봤어요. 너 좋아해. 태아의 고백에 아진은 얼어붙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예상은 했지만 막상 듣고 나니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진심이야. 나 너 좋아해. 김아진. 태아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장난기라곤 전혀 없었어요. 아진은 당황해서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야, 한태아.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야. 나 요즘 계속 생각했어. 너랑 같이 일하면서 내가 자꾸 신경 쓰이더라. 태아는 한 걸음 아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동료라고 생각했어. 근데 아니더라. 너를 보면 자꾸 웃음이 나오고 내가 힘들어하면 내가 더 힘들고. 아진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사실 아진도 태아가 신경 쓰였거든요. 야, 한태아. 너 지금 장난치는 거지? 장난 아니야. 진심이라고. 태아는 아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진은 손을 빼려고 했지만 태아가 꽉 잡았어요. 김아진 나랑 사귈래? 아진은 태아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진심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태아의 눈에는 진심이 가득했어요. 야, 한태아. 너 진짜야? 응, 진짜야. 너 아니면 안 돼. 아진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사실 아진도 태아를 좋아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먼저 표현할 용기가 없었어요. 나도 너 좋아해. 아진의 고백에 태아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 진짜로? 응. 진짜야. 바보야. 태아는 너무 기뻐서 아진을 와락 껴안았습니다. 아진도 태아를 안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김아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야, 뭐가 고마워. 내가 더 고마워.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손을 꽉 잡고 걸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한태아. 응? 부모님들한테는 아직 말하지 말자. 왜?
숨길 거야? 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아직은 우리끼리만 알고 싶어. 나중에 때가 되면 말씀드리는 거야. 태아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하자. 근데 언젠가는 꼭 말씀드려야 해. 나 너랑 결혼할 거거든. 아진의 얼굴이 또 빨개졌습니다. 야, 무슨 소리야? 아직 사귀기로만 했잖아. 사귀면 결혼하는 거지. 당연한 거 아니야? 태아의 당연하다는 듯한 말투에 아진은 웃음이 났습니다. 너 정말 바보 같아. 바보면 어때? 너 때문에 바보 된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아진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은 아쉬운 표정을 지었어요. 들어가 봐. 늦었어. 응. 너도 조심해서 들어가. 아진은 집으로 들어가려다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뒤돌아서서 태아에게 다가갔어요. 야, 한태아. 응. 아진은 살짝 까치발을 들고 태아의 볼에 빠르게 입을 맞췄습니다. 태아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어요. 이건 상으로 주는 거야. 고백 잘했어. 아진은 얼굴을 붉히며 재빨리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태아는 멍하니 서서 자기 볼을 만졌어요. 그리고 활짝 웃었습니다. 야, 김아진. 너 진짜. 태아는 기쁨을 참지 못하고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태아는 계속 웃음이 났습니다. 길거리를 걸으며 혼자 웃는 모습이 꼭 미친 사람 같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한편 집에 들어간 아지는 방문을 닫고 침대에 벌렁 누웠습니다. 가슴이 아직도 두근거렸어요. 나 진짜 고백받았어. 한테. 아지는 베개를 꼭 안으며 킥킥 웃었습니다. 너무 행복해서 잠이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부뚜막 식당. 태아와 아지는 평소처럼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어요. 서로를 볼 때마다 미소가 났습니다. 진태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너희 둘 오늘 왜 이래? 무슨 좋은 일 있어? 태아와 아지는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선배님.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날씨가 좋아서 그래요, 사장님. 진태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말을 안 하네요. 정말? 나는 너희 둘이 수상한데. 태아는 애써 태어난 척했습니다. 선배님 착각이세요. 저희 아무 일도 없어요. 그래? 뭐 그렇다면 할 수 없지. 진태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확신했어요. 저 둘 사이에 뭔가 있다고요.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태아와 아지는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하지만 틈틈이 눈을 마주치며 미소를 나눴습니다. 9번 테이블 김치찌개 나갑니다. 아진이 외치자 태아가 재빨리 음식을 받아 나갔습니다. 손님에게 음식을 내려놓고 돌아오는 길에 아진과 살짝 부딪혔어요. 미안. 괜찮아. 두 사람은 짧게 대화하고 지나쳤지만 손끝이 살짝 닿았습니다. 그 짧은 접촉에 두 사람 모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바쁜 점심시간이 끝나고 잠시 쉬는 시간. 태아와 아지는 식당 뒤편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태아가 주위를 살피더니 재빨리 아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진은 깜짝 놀라 손을 빼려 했어요. 야, 누가 봐. 나. 아무도 없어. 잠깐만. 태아는 아진의 손을 꽉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아진은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있었어요. 김아진, 오늘 일 끝나고 영화 볼래? 영화? 갑자기? 응. 데이트하고 싶어. 아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근데 사람 많은 데는 가지 말자. 누가 볼지 몰라. 알았어. 조용한 곳으로 가자.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진태가 나타났어요. 태아와 아지는 화들짝 놀라 손을 놓았습니다. 뭐해? 손님 또 들어오신다. 빨리 들어와. 네, 사장님. 두 사람은 서둘러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진태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씩 웃었어요. 저 둘 확실히 뭔가 있네. 하지만 진태는 모르는 척하기로 했습니다. 젊은이들의 사랑을 응원하고 싶었거든요. 그날 저녁 일이 끝나고 태아와 아지는 약속대로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사람이 적은 늦은 시간대 상영관을 골랐어요. 영화가 시작되고 어두워진 상영관 안. 태아는 조심스럽게 아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진도 태아의 손을 꽉 잡았어요. 두 사람은 영화를 보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했거든요. 영화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태아와 아진은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영화 재미있었어? 응. 근데 내용이 잘 기억 안 나. 나도. 너만 보느라 정신 없었어. 아진은 태아의 말에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너 정말 오글거리는 말 잘한다. 사실인데 어떡해. 두 사람은 웃으며 걸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아직 부모님들께 이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말씀드려야 하지만 아직은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부모님 아직 모르시지? 아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아직 못 말씀드렸어. 너는? 나도. 우리 아빠 알면 기절하실 것 같아. 태아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말씀드리면 돼. 우리 진심이잖아. 응. 그래도 언젠가는 꼭 말씀드려야지. 당연하지. 나 너랑 결혼할 건데. 태아의 말에 아진은 또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행복했어요. 두 사람의 비밀 연애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언젠가는 모두에게 공개해야 하겠지만 지금은 둘만의 달콤한 비밀로 간직하고 싶었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대운빌딩은 이제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무철의 따뜻한 리더십 아래 세입자들과 건물주가 하나의 가족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1층 치킨집은 여전히 대식이 운영하고 있었어요. 간이식 수술 후 완전히 회복한 대식은 예전보다 더 건강해 보였습니다. 해수과는 여전히 별거 중이었지만 관계는 많이 좋아졌어요. 부뚜막 식당도 장사가 잘 되고 있었습니다. 진태의 노련한 경영과 아진의 뛰어난 요리 실력, 그리고 태아의 성실한 서빙이 어우러져 동네 맛집으로 소문났거든요. 석진의 팜투마켓은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서우와 함께 일하며 사업을 키워나갔고 이제는 여러 지역에 지점을 낼 정도로 성장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바로 금옥이 낳은 아기의 첫 돌잔치가 열리는 날이었거든요. 대운빌딩 옥상은 돌잔치를 위해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알록달록한 풍선들이 여기저기 매달려 있었고 테이블마다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금옥은 예쁜 한복을 입고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기도 작은 한복을 입고 있었는데 너무 귀여웠어요. 규태는 1년 전 출소한 후 금옥과 정식으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아기를 보며 새 삶을 살기로 다짐했었죠. 지금은 부동산을 정직하게 운영하며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우리 아가 오늘 주인공이네. 금옥이 아기에게 뽀뽀를 하며 말했습니다. 규태도 옆에서 아기를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여보, 우리 딸 정말 예쁘죠? 당연하지. 엄마 닮아서 이쁜 거야. 금옥은 규태의 말에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규태의 말에 설레었거든요. 민용이도 옆에서 동생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새엄마와 동생이 낯설었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처럼 지내고 있었어요. 누나, 내가 안아봐도 돼? 민용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금옥은 활짝 웃으며 아기를 민용에게 건넸어요. 그럼 오빠가 안아봐. 조심히. 민용은 조심스럽게 동생을 안았습니다. 아기는 오빠의 품에서 까르르 웃었어요. 우와, 누나 웃어요. 진짜 귀여워. 규태는 아들과 딸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행복이었거든요. 그때 계단으로 사람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초대받은 손님들이 도착한 것이었어요. 금옥씨, 축하해요. 미자가 선물 상자를 들고 올라왔습니다. 무철도 함께였어요. 아이고, 사모님, 사장님,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금옥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미자는 아기를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아이고, 우리 아가. 정말 이쁘게 컸네. 엄마 닮아서 복스러워. 금옥씨, 정말 축하해요. 행복하게 잘 사세요. 무철도 진심 어린 축하를 건넸습니다. 금옥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무철이 이렇게 따뜻하게 축하해 줄 줄은 몰랐거든요.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무철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규태가 잘못한 건 규태 책임이지만 새로 시작하는 가족은 응원해줘야죠. 규태는 무철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제 그만. 다 지난 일이야. 앞으로 잘하면 되는 거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진정한 화해였어요. 곧 대식과 해숙도 도착했습니다. 해숙은 여전히 따로 살고 있었지만 가족 행사에는 함께 참석했어요. 금옥 씨, 축하해요. 우리가 100일 때 못 와서 미안했어요. 해숙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금옥은 손을 저으며 웃었어요. 아니에요, 형수님. 오늘 와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대식은 규태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야, 규태. 이제 진짜 아빠 다 됐네. 형님 덕분입니다. 형님이 용서해주지 않으셨으면 저 지금 이렇게 행복하지 못했을 거예요. 대식은 규태를 꽉 껴안았습니다. 규태도 대식을 안았어요. 두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우리 진짜 친구로 다시 시작하자. 네,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석진과 서우도 손을 잡고 올라왔습니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더욱 다정해졌어요. 금옥 이모 축하드려요. 서우가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금옥은 두 사람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어머, 우리 서우. 석진 씨랑 정말 잘 어울리네. 석진도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금옥 이모님 축하드립니다. 아기 정말 예쁘네요. 고마워요, 석진 씨. 너희 둘 소식은 언제 들려줄 거야? 석진과 서우는 서로를 바라보며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곧 좋은 소식 있을 거예요. 석진의 말에 금옥은 활짝 웃었습니다. 그래, 기대할게. 태아와 아진도 함께 올라왔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공개 연애 중이었어요. 6개월 전에 부모님들께 고백했고 처음에는 반대가 있었지만 결국 허락을 받았습니다. 금옥 이모 축하해요. 아진이 선물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태아도 옆에서 웃으며 인사했어요. 이모 축하드립니다. 고마워요, 너희 둘.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구나. 금옥은 두 사람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진태도 도착했습니다. 그는 음식을 준비해왔어요. 형, 음식 가져왔어. 우리 식당 대표 메뉴들이야. 오, 동생. 고마워. 손님들이 좋아하겠다. 진태는 조카 민용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용아, 동생 잘 챙겨줘야 해. 알았지? 네, 삼촌. 제가 잘 챙길게요. 곧 옥상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대운빌딩의 세입자들도 모두 올라왔어요. 모두가 금옥의 아기를 축하하기 위해 모인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돌잡이를 시작할까요? 금옥이 밝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모였어요. 테이블 위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실타래, 돈, 마이크, 청진기, 책 등 다양한 것들이 있었어요. 금옥은 아기를 테이블 앞에 앉혔습니다. 아기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건들을 바라봤어요. 우리 딸 뭘 잡을까? 규태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아기는 손을 뻗어 이것저것 만져봤습니다. 그러다가 마이크 쪽으로 손이 갔어요. 오, 마이크 잡는 건가? 누군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기는 마이크를 그냥 지나쳤어요. 다시 손을 움직이던 아기가 청진기를 만졌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청진기네. 의사 되려나 봐. 하지만 아기는 청진기도 놓고 다른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책을 꽉 잡았어요. 책이다. 책을 잡았어.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금옥은 기쁨에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딸 똑똑하게 자라겠네. 규태도 뿌듯한 표정으로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가 옥상을 가득 채웠어요. 무철, 대식, 규태 세 사람은 한쪽에 모여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야, 우리 손주 같네. 무철이 흐뭇하게 말했습니다. 대식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 규태, 너 정말 복 받았다. 규태는 두 형님을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형님들 덕분입니다. 형님들이 용서해주지 않으셨으면 저는 지금 이렇게 행복하지 못했을 거예요.
무철이 규태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그만. 다 지난 일이야. 우리 앞으로만 보자. 대식도 두 사람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그래. 우리 천하고 삼총사 우정 영원하자.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오랜 세월 쌓였던 모든 앙금이 완전히 사라진 순간이었어요. 돌잔치는 즐겁게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음식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미자와 해숙도 한쪽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해숙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미자가 물었습니다. 해숙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어요. 그냥 그렇죠. 뭐, 따로 살지만 애들은 자주 보니까 괜찮아요. 대식 씨랑은 어떠세요? 해숙은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아졌어요. 예전처럼 싸우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저도 걱정 많이 했거든요. 고마워요, 미자 씨. 덕분에 제가 많이 배웠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이제는 진짜 친구가 된 것 같았어요. 석진과 서우는 난간 쪽에서 도시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우야, 행복해? 석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석진의 팔에 기댔어요. 응. 정말 행복해. 오빠는? 나도. 너랑 함께라서 더 행복해. 석진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서우는 그것을 보고 눈이 커졌어요. 오빠, 이게 뭐야? 석진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예쁜 반지가 들어있었어요. 서우야, 나랑 결혼해줄래? 서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프로포즈였지만 너무 행복했어요. 오빠, 진짜야? 응, 진짜야. 나는 너 아니면 안 돼. 서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응, 나도 오빠랑 결혼할래. 석진은 서우의 손에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꽉 껴안았어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무철과 미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보, 우리 딸 결혼하겠네요. 미자가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철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러게. 시간 참 빠르네. 해숙과 대식도 그 모습을 봤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장가가겠네. 대식이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해숙도 눈물을 닦았어요. 그러게요. 정말 다행이에요. 태아와 아진도 그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야, 김아진. 우리도 저렇게 되는 거야? 태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진은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어요. 야, 한태아. 아직 우리 사귄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래도 언젠가는 결혼할 거잖아. 아진은 태아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래. 언젠가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꽉 잡았어요. 돌잔치는 저녁 늦게까지 계속됐습니다. 사람들은 웃고 떠들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해가 지고 저녁 노을이 옥상을 물들였습니다. 금빛 노을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규태는 금옥과 아기를 안고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행복하죠? 금옥이 규태에게 물었습니다. 규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정말 행복해.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아. 금옥은 규태의 품에 안기며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우리 딸 행복하게 키우자. 당연하지.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데 딸도 행복하게 자랄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행복한 가족이었어요. 무철, 대식, 규태는 옥상 한쪽에 모여 앉아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야, 우리 진짜 대운 잡았다. 무철이 말했습니다. 대식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 이게 진짜 행복이지. 규태도 술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형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저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무철이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해. 다 지난 일이야. 앞으로만 보자. 세 사람은 술잔을 부딪혔습니다. 딸그랑 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어요. 야, 우리 앞으로도 계속 친구하자. 죽을 때까지. 대식의 말에 무철과 규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천하고 삼총사잖아.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진정한 우정이 회복된 순간이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옥상 계단에서 누군가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가 그쪽을 바라봤어요. 문이 열리며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상치 못한 손님이 돌잔치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옥상의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계단 쪽을 바라봤습니다. 긴장된 침묵이 흘렀어요. 문이 완전히 열리고 그 사람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장미였습니다. 규태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금옥도 긴장한 표정으로 아기를 더 꽉 안았어요. 무철과 대식도 놀란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장미는 예전과 많이 달라 보였습니다. 화려했던 화장은 온데간데 없고 수수한 옷차림이었어요. 표정도 예전처럼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저기 죄송합니다. 초대받지 못했는데 왔어요. 장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녀를 바라봤어요. 규태가 천천히 일어나 장미에게 다가갔습니다. 금옥이 불안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지만 말리지 않았어요. 무슨 일로 왔어요? 규태의 목소리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담담했어요. 장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축하하러 왔어요. 그리고 사과하러 왔고요. 사과요? 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규태 씨를 이용하려 했던 것, 장태풍과 짜고 사기를 치려 했던 것. 모두 제 잘못이에요. 장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심이 담긴 눈물이었어요. 저는 그동안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제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지 깨달았어요. 무철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장미 씨, 왜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장미는 무철을 바라봤습니다. 사장님, 저 정말 잘못했어요. 사장님을 이용하려 했던 것도, 거짓말로 속인 것도 모두 제 잘못이에요. 무철은 잠시 장미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에요. 저도 많이 반성했고요. 장미는 금옥에게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금옥 씨,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규태 씨를 유혹해서 금옥 씨를 힘들게 했죠. 용서해 주세요. 금옥은 아기를 안은 채 장미를 바라봤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스쳤지만 곧 평온한 표정이 됐어요. 이미 다 지난 일이에요. 저는 지금 행복하니까 괜찮아요. 금옥의 너그러운 말에 장미는 더 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장미는 가방에서 작은 선물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건 아기 돌 선물이에요. 받아주세요. 금옥은 잠시 망설이다가 선물을 받았습니다. 고마워요. 장미는 사람들을 한 명씩 바라봤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해요. 지방으로 내려가서 작은 식당을 시작할 거예요. 정직하게 일하면서 제 잘못을 속죄하려고요. 대식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장미 씨, 진심이에요? 네. 진심이에요. 이제는 정말 바르게 살고 싶어요. 대식은 장미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어요. 이거 가져가세요. 제 명함이에요. 힘들면 연락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장미는 명함을 받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무철도 장미에게 다가갔습니다. 장미 씨, 새로운 시작을 응원할게요. 힘내세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무철은 장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제 과거는 잊고 앞만 보세요. 누구에게나 다시 시작할 기회는 있으니까요. 장미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모두 행복하세요. 저는 이만 가볼게요. 장미가 돌아서서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규태가 그녀를 불렀어요. 장미 씨. 장미가 멈춰서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새 출발 잘하세요. 응원할게요. 규태의 말에 장미는 활짝 웃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고맙습니다, 규태 씨. 금옥 씨랑 행복하세요. 장미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사람들은 그 뒷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문이 닫히고 다시 조용해진 옥상. 잠시 침묵이 흘렀지만 곧 금옥이 밝게 말했습니다. 자, 다들 다시 즐겁게 보내요. 오늘은 우리 딸 돌잔치잖아요. 그 말에 사람들은 다시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장미의 방문으로 잠시 어색했던 분위기가 다시 화기애애해졌어요. 무철은 대식과 규태를 불렀습니다.
야, 우리 잠깐 얘기 좀 하자. 세 사람은 옥상 한쪽으로 갔습니다. 무철이 입을 열었어요. 야, 장미가 온 거 보니까 생각이 나더라. 우리도 정말 많이 변했다. 대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을 일이지. 규태도 감회에 젖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형님들 정말 감사해요. 저를 용서해 주셔서. 무철이 규태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야, 진짜 이제 그만해. 우리 앞으로만 보자고. 대식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이제 진짜 친구로 다시 시작하는 거야.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깨 동무를 했어요. 야, 우리 천하고 삼총사. 무철이 말했습니다. 대식과 규태가 따라 말했어요. 천하고 삼총사. 세 사람은 대운 빌딩을 바라보며 함께 외쳤습니다. 대운을 잡아라. 그 외침이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박수를 치며 환호했어요. 미자와 해숙도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여보, 우리 남편들 정말 멋지죠? 미자가 해숙에게 말했습니다. 해숙도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그러게요. 이제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사람도 서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진짜 친구가 된 거예요. 석진은 서우의 손에 낀 반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우야, 우리 부모님들께 말씀드려야겠다. 지금요? 응. 오늘이 좋은 날이잖아. 모두 행복한 날에 우리도 좋은 소식 전하는 거야. 서우는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같이 가요. 두 사람은 손을 꽉 잡고 부모님들께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요. 석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철과 미자, 대식과 해숙이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뭔데? 대식이 물었습니다. 석진은 서우의 손을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저희 결혼하기로 했어요. 순간 네 사람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해숙이 서우를 꽉 껴안았어요. 어머, 우리 며느리. 정말 축하해. 미자도 석진을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석진 씨, 우리 딸 잘 부탁해요. 무철과 대식도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야, 대식아. 우리 이제 사돈 되는 거야. 그러게. 누가 이럴 줄 알았겠어. 두 사람은 서로 손을 맞잡았습니다. 오랜 앙금이 완전히 사라진 순간이었어요. 그때 태아와 아진도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용기를 냈어요. 저희도 말씀드릴 게 있어요. 태아가 말했습니다. 무철과 대식이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뭔데? 저희도 결혼하고 싶어요. 아진의 말에 무철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라고? 너희 둘이? 네, 아버지. 저 아진이 정말 좋아해요. 대식도 깜짝 놀랐지만 곧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 이거 재밌네. 우리 아진이도 시집 가겠다고. 아빠 안 돼요? 아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대식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어요. 안 된다니. 좋지. 태아 좋은 애잖아. 무철도 태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태아야, 우리 아진이 잘 부탁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잘할게요. 두 커플의 결혼 발표에 옥상은 축제 분위기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축하했어요. 금옥은 아기를 안고 그 광경을 지켜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보, 정말 좋은 날이네요. 그러게. 모두가 행복한 날이야. 규태도 금옥과 아기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진태도 기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형, 정말 축하해. 조카들 결혼하겠네. 그러게. 시간 참 빠르다. 규태는 민용을 불렀습니다. 민용아, 이리 와봐. 민용이 다가오자 규태는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민용아, 아빠가 너한테 미안했어. 그동안 아빠가 잘못 살아서. 민용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빠. 이제 우리 행복하잖아요. 규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금옥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우리 정말 행복한 가족이다. 세 사람은 서로를 꽉 껴안았습니다. 아기도 그 안에서 까르르 웃었어요. 해가 완전히 지고 밤이 깊어졌습니다. 옥상에는 조명이 켜지고 더욱 아름다운 분위기가 됐어요.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무철은 미자의 손을 잡고 난간 쪽으로 갔습니다. 두 사람은 도시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여보, 행복해요? 무철이 물었습니다. 미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의 어깨에 기댔어요. 네. 정말 행복해요. 당신 덕분이에요. 나야말로 여보 덕분이지. 나 같은 사람 끝까지 믿어줘서 고마워. 무철은 미자를 꽉 껴안았습니다. 여보,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게 살자. 네. 그럼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대식도 해숙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비록 따로 살고 있지만 오늘은 함께였어요. 여보, 고마워요. 오늘 와줘서. 대식이 말했습니다. 해숙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하죠. 우리 아들 결혼 발표하는데 제가 빠질 수 없죠. 대식은 해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언젠가 다시 같이 살 수 있을까요? 해숙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글쎄요. 지금 이대로도 괜찮은 것 같은데. 서로 그리워하면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대식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좋네요. 여보 생각대로 해요. 두 사람도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들만의 방식으로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 밤 11시가 됐습니다. 돌잔치는 서서히 끝나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하나둘씩 인사를 하고 내려갔습니다. 금옥과 규태는 손님들을 배웅했어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게 사세요. 사람들의 따뜻한 인사가 오갔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들은 무철, 미자, 대식, 해숙, 석진, 서우, 태아, 아진, 그리고 금옥 가족이었습니다. 11사람은 둥글게 모여 앉았습니다. 아기는 금옥의 품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오늘 정말 좋은 날이었네요. 금옥이 말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철이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모두가 무철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배웠어요. 무철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사람이라는 것, 재산보다 소중한 게 가족이라는 것, 그리고 진정한 대우는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을요. 사람들은 무철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모두 이렇게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철의 말에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대식도 일어섰습니다. 형 말이 맞아. 우리 진짜 대운 잡은 거야. 이 순간이 바로 대운이지. 규태도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형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받아주셔서. 무철과 대식이 규태를 꽉 껴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눈물을 흘렸어요. 석진이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아버님들, 저희 세대는 아버님들처럼 힘든 일 없이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서우도 일어나 말했습니다. 저희가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 갈게요. 태아와 아진도 일어났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젊은 세대의 다짐에 어른들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금옥이 잠든 아기를 안고 일어났습니다. 우리 딸도 이렇게 좋은 사람들 속에서 행복하게 자랄 거예요. 모두가 아기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무철이 모두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자, 우리 모두 함께 외쳐볼까요? 뭐리요? 대운을 잡아라. 모두가 함께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손을 맞잡았어요. 하나, 둘, 셋. 대운을 잡아라. 11사람의 외침이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대운 빌딩 전체에 메아리 쳤어요. 그 순간 잠들었던 아기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며 까르르 웃었어요. 모두가 아기를 보며 함께 웃었습니다. 정말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대운 빌딩 위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별빛 아래 행복한 사람들이 함께 있었어요. 진정한 대운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함께하는 사람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진짜 대운이었어요. 무철, 대식, 규태 삼총사는 다시 하나가 됐습니다. 젊은 세대는 밝은 미래를 꿈꾸고 있었어요. 그리고 새로 태어난 생명은 희망을 상징했습니다. 대운을 잡아라. 그 외침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이었고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었어요. 밤은 깊어갔지만 옥상의 불빛은 환했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이것이 진짜 대운이었습니다. 돈도 재산도 아닌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순간 말이에요. 대운을 잡아라. 121화 최종회. 모두의 행복한 결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대운을 잡아라의 마지막 이야기 어떠셨나요? 무철과 친구들이 진정한 대운을 찾았습니다. 돈이나 재산이 아닌 서로를 향한 사랑과 용서, 그리고 함께하는 행복이 진짜 대운이었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진정한 대운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